야, 너 요즘 잠 잘 오냐? 잠이 무슨 노면 별 생각이 다 나서 뒤척이지. 그러게. 나도 그렇더라. 가끔은 말이야. 하루를 다 살고도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이제 인생 성적표 나오는 나이 아니냐? 성적표는 무슨 난 아직도 시험 싫어? 근데 있잖아. 70대가 되면 진짜로 딱 이것들로 갈린다더라. 돈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은 따로 있대. 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톡입니다. 이 대화는 며칠 전 동네 친구랑 벤치에 앉아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요. 웃고 넘기려다가도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노후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나는 그걸 몇 개나 갖고 있을까? 어렵게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속으로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아, 이건 있다. 이건 부족하네.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7가지를 다 갖춰야 성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딱 3가지가 뼈대예요. 그 3가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지금부터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한 명입니다.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전화 한 통 했을 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사람. 그 한 명이 있으면요. 노후의 무서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랑 벤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 나이 들면 재산 목록보다 연락처 목록이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 웃기면서도 딱 맞더라고요. 연락처를 열어보면요. 숫자는 많은데 마음이 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병원, 은행, 택배 기사님 번호는 줄줄이 있는데 정작 나 오늘 좀 이상하다 했을 때 달려올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히죠. 그게 슬픈 얘기 같지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가족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식은 바쁘고 멀리 살 수도 있고 사정이 다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이웃일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친해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온도예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새벽에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는데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던 이웃이 인기척이 없다고 문을 두드렸대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더랍니다. 반대로요. 열이 펄펄 끓어도 연락할 곳이 없어서 이불만 끌어안고 버틴 분도 있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진짜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만 드릴 거. 지금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 이미 첫 번째는 통과입니다.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거창한 친분 말고요.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춥죠? 이런 거요. 관계는 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기준은 반대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한 명이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람을 오래 살게 합니다. 전화 자주 못해도 괜찮아요. 가끔 요즘 괜찮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요. 어떤 날엔 진짜 생명줄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건강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병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느냐? 허리가 뻐근해도 밥 한 끼 차릴 수 있느냐? 그게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요. 건강이 있으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갑자기 감사가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혼자 화장실 다녀오는 것,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것, 냉장고 문 열고 반찬 꺼내는 것, 이런 게 전부 내 힘으로 되는 날은요. 사실 축복입니다. 저 아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혼잣말을 하신대요.
오늘도 혼자 화장실 다녀왔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처음엔 그 말이 좀 웃겼는데요. 듣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큰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쌀 한 포대를 드는데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게 요즘은 중간에 쉬어야 하더랍니다. 계단도요. 예전엔 단숨에 올라갔는데 이젠 난간 잡고 숨을 고르게 되죠. 그 순간 마음이 툭 무거워집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면 기능이 더 빨리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천천히 갑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10분이라도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써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10년 뒤에 내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아직 내 생활을 내가 지키고 있나? 밥 먹기, 씻기, 걷기, 장보기. 이 중에 두세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미 내 몸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사람 한 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속으로 한 번만 세어보세요.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몇 개나 갖고 있나? 하나라도 있다면요.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제가 돈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할 돈 얘기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최소한의 기반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고지서가 쌓일 때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그 종이 몇 장이요. 사람을 한숨부터 나오게 하거든요. 어느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마트에서 고기 한 번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혹시 다음 달이 더 불안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 마음이요.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점점 비싸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활비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건 큰 돈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돈이 있느냐예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든 적은 저축이든 소소한 일거리든 규모보다 꾸준함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요. 연금이 많진 않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 갈 때 겁이 덜 나. 약값이 나오면 어쩌나 그 불안이 줄어들어. 그리고 가끔 손주한테 10,000원 쥐어줄 때 내가 아직 어른 노릇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이 말이 참 현실적이잖아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불안을 키우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의료 지원 같은 것들은요. 받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체면 때문에 난 그런 거 몰라 하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해도 정리가 됩니다. 이건 비밀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살아오신 세월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기준은요.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내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는 크고 좋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이 놓여 있고 내 습관이 스며 있고 내가 문 닫고 들어가면 마음이 풀리는 공간. 그게 보금자리예요. 아프면요. 병원 침대보다 내 집 이불이 편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노후에 집이 불안하면 사람은 계속 긴장 상태로 삽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계약 끝나면 또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밤에 자꾸 올라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유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정이 있느냐입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같은 제도도 있고요. 조건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건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는 또 하나 크기가 아니라 내 자리입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방 한 칸이어도 괜찮고요. 내가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리, 내가 누워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 내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쉬는 자리. 그게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내 자리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자식 집에 잠깐 가 있으면요. 소파도 내 소파가 아니고 리모컨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 한 잔 마시기도 눈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세 번째는 생활의 불안을 줄여주는 기반. 네 번째는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두 가지가 잡히면요. 삶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가족, 그 중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마음도 이해되고 자식들 사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정답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가까이 있어도 갈등이 생기고 멀리 있어도 섭섭하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죠. 같은 동네에 살면 왜 자주 안 오냐 서운해지고, 같이 살면 생활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고, 멀리 살면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워서 또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편한 관계는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그리워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가끔 얼굴 보면 반갑고 통화하면 마음이 놓이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통화도 좋고요. 통화도 부담되면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아버지 오늘 춥다는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런 짧은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을 버티게 합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도 쉽습니다. 화상 통화 한 번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웃긴 건요. 얼굴이 보이면 더 말이 짧아질 때도 있어요. 잘 지내? 밥 먹어. 끊어. 이렇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이 길어서 정이 깊은 게 아니라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기대가 의무로 바뀔 때입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부모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이게 쌓이면 관계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에게 부담은 줄이고 그리움은 남겨두는 관계.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는 관계. 이 균형이 잡히면 노후의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요, 결국 마음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냈다는 마음. 이게 없으면요, 앞에 다섯 가지가 있어도 허전합니다. 사람이요, 몸도 버티고 돈도 버티는데 마음이 계속 나는 부족해라고만 하면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요. 우리는 젊을 때 참 많이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새 차를 뽑았는데 나는 아직도 오래된 차를 몰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늘 일터로 향했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 전세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졌죠. 근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게을러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먹이려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아픈 가족 지키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느라 그랬던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이 한번 크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집을 줄이고 이사를 다니고 자식들 앞에서 괜히 미안해서 말도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식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그때 포기 안 하셔서 제가 배웠어요. 세상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생은 성공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시간, 남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든 살아낸 시간,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버틴 시간. 그게 인생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으려고 애썼다면 이 나이에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 나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 한마디가요,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의 균형, 여섯 번째는 스스로에게 주는 인정. 이 두 가지가 자리 잡으면요,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사이다 같으면서도 사실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갈등을 줄이는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경계선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게 좋은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계선은 정이 없어서 그어버리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있으니까 오래 가려고 만드는 규칙입니다. 안 그러면요, 참다가 한 번에 터집니다. 그때는 서로 상처만 남고요. 나이 들수록 관계 갈등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땐 몸이 좀 고생해도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들면 마음이 한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노후엔요, 참는 능력보다 덜 다치게 하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경계선이에요. 첫 번째 경계선은 돈입니다. 이건요,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입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한 번 빌려주면 그 다음엔 요청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쌓이면 관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돈은 원칙을 정해두자. 빌려주는 건 되도록 하지 말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빌려준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걸로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건 내가 빌려주는 건 못한다. 대신 밥 한 끼는 내가 사줄게. 큰 돈은 어렵다. 대신 당장 급한 부분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까봐 걱정되시죠? 근데 오히려 이런 선이 있으면요, 관계가 오래갑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줄여주거든요. 두 번째 경계선은 방문입니다. 이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방문. 엄마 아버지하고 들어오는데 마음은 반갑다가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긴 오는데 왜 하필 지금이지? 나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방문은 약속입니다.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서로 배려입니다. 정말로요, 딱 한 문장만 정해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오기 전에 전화 한 번만 하고 와라. 이 말이요, 기분 나쁠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알아요.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리듬이 있다는 걸요. 세 번째 경계선은 부탁입니다. 부탁이요, 처음엔 별거 아닌데 자꾸 쌓이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죠. 그때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탁은 바로 대답하지 않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가 뭐 부탁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루만 생각해보고 내일 말해줄게. 이 한마디가요,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즉흥적으로 그래 했다가 후회하는 일을 줄여주고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사람이요, 하루만 자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 떨어지지 않나? 근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계선이 없을 때 정이 떨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결국 폭발하거든요. 경계선이 있으면요, 서로 감정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따뜻하게 오래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계선은 싸우자는 선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기준 7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첫째, 아플 때 연락할 사람 1명. 둘째, 내 생활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몸의 기능. 셋째, 매달 불안을 줄여주는 생활 기반. 넷째, 마음이 쉬는 보금자리, 내 자리. 다섯째, 자식과 부담 없이 그리워할 수 있는 관계의 균형. 여섯째, 나는 이만하면 살아냈다는 자기 인정. 그리고 일곱째,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경계선과 규칙. 근데요, 이걸 다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속으로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건 있네? 이건 좀 약하네? 그렇게만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없는 걸 탓하기보다 있는 걸 확인하고 약한 건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작은 미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계신 분은요, 딱 2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연락처를 한 번만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떠오르는 사람 1명을 마음속으로 정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정해놓기만 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만의 경계선 문장 하나를 정해보세요. 돈이면 큰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방문이면 오기 전엔 전화 한 번. 부탁이면 하루 생각하고 답한다. 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만 딱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요, 그냥 마음속에만 적어두세요. 필요한 날이 꼭 옵니다. 그때 그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7가지 중에 몇 개가 있더라. 또는 내 경계선 문장은 이거다. 이렇게요. 댓글로 적는 순간 그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요, 어려운 말 없이 우리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